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저희 채널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는 소중한 정보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항상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방송을 시작으로 5회 연속 만성염증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만성염증의 모든 것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만성염증이 초래하는 질병들이라는 주제로 만성염증과 질병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만성염증이란 과연 무엇인지, 또 어떤 원인에서 만성염증이 생기는지, 만성염증의 징후에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에 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을 좀 더 유익하게 시청하시려면 지난 방송을 함께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만성염증 여부를 살펴보는 10가지 체크리스트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몸속에 생긴 만성염증이 과연 어떤 질병들을 만들어내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만성염증이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5가지 원인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선 미세먼지와 같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각종 독소들이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비만이 생기면서 체내에 쌓인 내장지방, 혈액 속 혈당과 콜레스테롤 증가 등도 만성염증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또 심한 스트레스, 운동 부족, 잘못된 자세 등도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끔 병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온몸이 쑤시고 기운이 없다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의 혈액 검사를 해보면 염증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다시 말해 만성염증 상태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몸 여기저기가 이유 없이 아프고 쑤셨어, 이런저런 검사 다 받아보았지만 뚜렷한 병명이 나오지 않다고 힘들었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지난 시간 만성염증이 혈액을 타고서 온몸을 돌아다니며 세포를 공격한다는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왜 몸에 새긴 만성염증을 우리가 좀처럼 자각하거나 발견하기 힘든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옆에 보시는 표에서처럼 만성염증은 우리 염증하면 흔히 떠오르는 급성염증의 통증, 열, 발적, 부종과 같은 대표 증상이 없고 온몸에 걸쳐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나타나면서 외상과 같은 뚜렷한 원인이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처럼 발견하기도 자각하기도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 자주 몸이 쑤시고 기운이 없고 필요한 분이라면 자신에게 만성염증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것입니다. 실제 만성염증이 있을 때 급성염증 상태처럼 체내 염증 농도가 크게 높아지지도 않기 때문에 검사에서도 쉽게 발견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감도 CRP 검사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죠. 이렇게 끊임없이 체내에서 만들어지고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 우리 신체의 여러 장기와 조직들에 계속 염증을 일으키고 손상시키기 때문에 만성염증을 흔히 소리 없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 존재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병이 나타나거나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어야 만성염증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분들이 많은 것도 그 때문인데요. 최근 연구에서 만성염증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무척 심대하다는 사실이 연이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알지 못했던 만성염증의 전모가 점차 베일이 벗겨지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의해 드리자면 만성염증은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나 세균이 없는데도 면역세포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사이토카인과 같은 강력한 염증 유발 물질을 계속해서 생산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만성염증은 스트레스나 흡연, 가음과 같은 나쁜 생활습관, 미세먼지와 같은 각종 환경오염물질, 식품 속에 포함된 유해물질, 그리고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나 류마티스와 같은 자가면역질환 등과 같은 매우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의 얼굴이죠. 그래서 그 원인을 하나로 쉽게 특정하기도 쉽지 않다는 특징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최근 만성염증이 암, 동맥경화 및 심뇌혈관 질환, 치매뿐만 아니라 근감소증과 우울증 등 여러 질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여러 건강정보 프로그램이나 건강뉴스에서 보셨을 텐데요. 또 심지어 만성염증에 우리 장기와 세포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노출된 해당 세포 역시 쉽게 손상되는데, 특히 이때 세포의 유전자 변형을 초래하면서 암까지도 발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보는 편은
만성염증과 관련이 깊거나 만성염증이 유발하는 여러 질병들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씩 짚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체내 염증의 정도에 나타내는 C반응단백 CRP 수치가 3mg/L 이상이면 1mg/L 이하인 경우보다 암의 발생과 사망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몸에서 제거되지 않고 잠복해 있는 세균의 바이러스에 의해 만성염증이 유발되면서 암 발생률이 크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암과 만성염증과의 상관성은 워낙 중요한 주제이다 보니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고 심도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속에 존재하는 바이러스가 계속 만성염증 상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 방송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와 자궁경부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세균과 위암, B 혹은 C형 간염 바이러스와 간암 사이의 연관성을 자주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런 바이러스들이 조기에 제거되지 못하고 몸에 잠복해 있는 경우, 이런 바이러스들이 지속적으로 염증을 유발해서 즉 만성염증 상태를 만들면서 결국 암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만성염증은 우리 혈관 건강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만성염증이 생기면 혈관이 위축되고 혈관벽 기능이 떨어지면서 동맥경화나 고혈압 등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고 중증 심장질환으로까지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혈액 내 미세먼지를 비롯해 과도한 당이나 지방 같은 이물질을 없애는 과정에서 염증 물질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혈관에 악영향을 미치죠. 이때 혈관이 늘어났다, 좁아졌다를 반복하면서 혈관벽이 손상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성염증 상태에서는 관상동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위험도가 각각 45%, 60%, 30%가량 증가하고 당뇨병 위험 역시 최대 16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생긴 동맥경화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때 쌓인 저밀도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서 혈관 내벽에 지속적으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는 종국에 각종 심내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또 각종 염증 유발 물질은 우리 뇌에도 나쁘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세로토닌 등과 같은 뇌신경 전달 물질 생성과 분해에 관여하면서 우울증을 유발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체내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 염증 물질인 인터루킨 1, 알파 요소 등이 활발해지는데, 이것이 세로토닌과 같은 호르몬 대사에도 영향을 미쳐 우울증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이죠. 또 최근에는 우울증이나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경우도 만성염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사망자의 뇌신경세포를 살펴보았더니 거기서 만성염증이 확인되었다는 보고가 많았습니다. 또 우리 뇌세포에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불리는 이상 단백이 계속 쌓이면서 뇌세포를 파괴하면서 생기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역시 뇌 안에 염증이 증가해 있는 경우 훨씬 더 진행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만과 만성염증 사이에도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만성염증이 비만을 촉진하고 또 비만으로 내장 지방이 쌓이면 지속적으로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면서 몸을 만성염증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장에 쌓인 지방에서는 염증을 유발하는 특정 물질, 인터루킨 6와 같은 특정 물질이 많이 분비됩니다. 또 만성염증은 세포의 활성도를 떨어뜨려 대사 기능에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이 있는 경우 비만, 당뇨병, 대사증후군 같은 대사질환의 위험이 올라가는 것이죠. 또 만성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서 당뇨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양한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 만성염증과 자가면역 질환의 관계이죠. 만성염증은 혈관을 타고 우리 몸 곳곳에 돌아다니며 신체를 손상시킨다고 했는데요. 이때 세포 노화와 변형을 일으키고 면역 반응을 지나치게 활성화시켜서 우리 면역계를 교란시킵니다. 그러면서 각종 알레르기 질환, 습진, 건성 같은 피부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천식 같은 자가면역 질환까지도 유발하는 것입니다. 최근 여러 연예인들이 본인이 환자라는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이슈가 된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으로 크론병 등이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앓는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유병률이 최근 급격하게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질환이죠. 이 크론병 역시 만성염증과 관련이 깊습니다. 입부터 항문까지 소화관 어느 부위에서든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면서 복통이나 설사,
혈변 등을 유발시키는 병입니다. 크론병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는 암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만약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 설사, 혈변 증상이 있다면 크론병 역시 한 번쯤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또 베체트병 역시 만성염증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베체트병은 구강이나 엄부, 궤양, 안구 증상 외에도 피부, 혈관, 위장관, 중추신경계, 심장의 폐 등 여러 장기가 손상될 수 있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베체트병이 생기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혈관염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구강점막이나 혀, 잇몸이나 입술에도 반복적으로 궤양이 생긴다면 베체트병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베체트병은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 발병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류마티스 관절염 역시 만성염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질병입니다. 한번 발병하면 평생을 관리, 치료해야 하는 전신성 염증 질환으로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질병입니다. 이런 크론병, 베체트병, 류마티스 관절염 모두 만성염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만성염증이 심해지면서 유발되는 질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털이 살을 파고드는 모순항이나 지루성 피부염, 건성 등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만성염증과 관련된 질병입니다. 그 밖에도 루푸스,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가민성 장질환, 소화지방변증, 혈관염 등 많은 병이 만성염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만성염증은 관절도 망가뜨리죠. 만성염증 질환을 앓는 사람의 30% 정도가 관절염을 함께 앓는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염증 물질이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만들어내서 만성 통증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잦은 통증,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분이라면 그 원인이 혹시 만성염증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만성염증은 근육감소증, 근감소증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열심히 단백질 섭취도 하고 근력운동을 하는 분인데도 좀처럼 근육이 생기지 않거나 사라지는 경우라면 만성염증이 그 원인은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만성염증 상태에서는 염증 물질을 만들 때 단백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근육에 전달되는 단백질 역시 감소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일본 슈쿠도쿠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만성염증군의 근감소증 발병률이 대조군보다 1.5배로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질병 외에도 잇몸병, 대장염 등 각종 염증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만성염증의 모든 것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만성염증과 관련된 혹은 만성염증이 유발하는 다양한 질병들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만병의 근원으로 만성염증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만성염증의 최종 기착지가 암 발병이라는 사실은 만성염증을 반드시 건절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만성염증과 암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사실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혹시 나에게 있거나 나타난 증상, 병이 만성염증과는 관련이 없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유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